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V벨트 전동장치 어셈블리 모델링 중 1번 본체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평면, 정면 두 가지 도면이 있을 때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 평면도의 형상을 먼저 그리고 이 기능에서 정면도 기능을 그리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의 길이를 보면 106이라고 하는 치수가 보이고 여기는 108이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보이기 때문에 REC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사각형의 형태를 골뱅이 106, 108의 치수로 사각형의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중간점과 중간점 위치에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 선의 형태를 중심선 형태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원의 형상들을 보면 하나는 지름이 50, 하나는 지름이 30인 형상을 볼 수 있어서 C엔터 지름이 50, C엔터 지름이 30인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외곽의 테두리는 X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깨서 분해를 시켜주시고 R14 필렛 값을 넣어서 이와 같이 형상을 주고 이곳에 보면 스포 피어싱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위치에 C엔터 원의 센터가 되는 곳에 지름이 21 C엔터 원의 중심이 되는 곳에 지름이 9의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4분점과 4분점을 먼저 이어주시고 중심선을 선택하고 MA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이 선의 종류를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N DE 5만큼 중심선을 외형선의 바깥쪽에서 이와 같이 연장을 시켜주시고 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미러나 대칭 기능보다는 카피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원의 센터를 여기 센터에 여기 중심에 이렇게 중심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 형상을 정면도 형상으로 이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태를 조금 더 내려주시고 RAY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끝점을 밑으로 중심선을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선을 먼저 그어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어로 R 값을 0으로 입력하시고 나면 여기에 형상을 그릴 수 있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여기를 자르고 이 판재의 두께는 16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셋 16만큼 형상을 올려준 후에 필렛 R3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5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57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을 때 우선 외곽의 형상이 되는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의 형상을 먼저 따고 이 선의 높이는 5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큼 올라가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여기를 마무리 해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어로 R 값을 0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모서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RAY란 명령어로 위에서 원의 4분점에서 선을 따고 여기서 올라가는 값은 옵셋 57만큼 이 바닥에서 선을 올리도록 합니다. F라고 하는 명령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곳을 자르고 TR 명령어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 명령어를 이용해 이 선의 위치도 잘라주시고 필렛 R3으로 이와 같이 모서리 값에 필렛을 주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정면, 평면의 기본 형상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려지고 나면
지금 단면의 위치를 이렇게 잘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은 표시할 수 있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스포 피어싱의 자리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도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도면에서는 조합 단면이라고 하는 절단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라인을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원의 센터까지 연장을 시켜주시고 이 도면을 잘랐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형상을 잘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형상을 그려주게 됩니다.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외형선 끝까지 연장을 시켜주시고 선의 종류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먼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N, DE, 5만큼 중심선 또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럼 이 선의 종류를 절단선으로 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라인으로 이렇게 5mm만큼 선을 그어주시고 복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선의 끝점을 중심선이 교차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꺾어진 부위에도 외형선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라인으로 이 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교차점에다 올려주신 후 선의 길이를 5 하고 입력하시면 이 꺾어진 부위에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카피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선 양 끝단에 굵은 실선을 붙여줘서 이와 같이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절단선의 위치가 만들어지고 나면 도면을 이쪽 방향에서 보는지 이쪽 방향에서 보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치수로 이와 같이 임의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X라고 하는 명령으로 깨고 화살표 총만 남겨주시고 스케일을 SC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화살표의 모양을 2배를 키우게 됩니다. 선택하고 CH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선의 타입을 바이 레이어로 변경을 하면 외형선의 종류로 바뀔 것이고 이때 라인으로 5mm가 되는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카피로 이 끝점을 여기에 중간점 위치에 맞춰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점 위치에 맞춰주시고 RO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형태를 이렇게 직각이 되는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이 뷰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려지고 나면 C엔터 이 선에서부터 이 교차점이 되는 곳까지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 원을 그린 이유는 이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에서 내린 이 선이 만큼이 아니라 대각선만큼 이 형상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원의 센터를 이렇게 옮겨주시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S 명령어를 이용해 이 선의 끝점을 이렇게 4분점까지 연장을 시켜주시면 이 형상을 돌린 듯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나면 자립하기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R 값이 14이니 옵셋 14만큼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고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연장을 하고 옵셋 21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양쪽으로 옵셋을 하고 간격이 2만큼 필렛 R 0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옵셋 9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간격을 띄워 주시고 TR 명령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이 선의 형태만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LEN, DE 5만큼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시면 이 부위를 먼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키홈 작업을 해볼 텐데 규격집에 가서 보시면 현재 반달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키홈 자리가 3.5의 치수를 갖고 있는 부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폭은 4가 나오게 되고 깊이는 1.7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축지름이 C엔터 17인 원을 먼저 그리시고 옵셋 2만큼 간격을 띄우고 4분점이 되는 위치에서 옵셋 1.7만큼 이렇게 간격을 띄우고 나면 F라고 하는 명령어로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쓰면 이렇게 생겨있는 키움 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쪽만 그리기 때문에 이 선의 형태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MA라고 하는 명령어로 쓰면 이렇게 키움 자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형상을 그대로 따서 보면 RAY라는 명령어로 먼저 선을 긋고 T2가 들어가는 자리를 그려주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을 이렇게 끊어주시게 되면 이 형상이 나오고, 이때 이 선을 따오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옵셋 17만큼 이 선을 이렇게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키움이 들어가는 자리를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단면의 형상은 온단면도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 주시게 되면 관통이 되어 있는 형상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작업을 해보면 형상을 갖고 있는 크기가 옵셋 40 나누기 2만큼 이 선과 이 선 부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에 깊이 치수는 옵셋 9만큼 되는 부위가 먼저 들어가고, 이때 필렛 R3만큼이 이렇게 작업이 먼저 됩니다. 외형선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다음은 옵셋 32 나누기 2만큼 이 선과 이 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옵셋 간격은 12만큼 이렇게 올려주고, 각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필렛 R0으로 바꾸어서 이 선과 이 선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각이진 형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 부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시고, MA라고 하는 명령어로 녹색 선 바꾼 후에 TR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상 부위가 작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요. 이제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리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해볼 텐데, 지금 현재 도면의 치수는 이 외형선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6만큼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6만큼 간격을 띄우고 EX라고 하는 명령어로 연장을 시켜서 여기에 교차점의 위치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XL 각도 53도가 되는 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 선의 끝점에다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리브의 형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과 이 선을 잘라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미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편에 넘겨주시면 되고, 이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도 반대편에 옵셋 14만큼 이 선을 띄워서 EX라고 하는 명령어로 연장을 시켜주시고, 선의 종류를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LEN DE 5만큼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칭 기능을 이용해서 우선 옵션에 들어가서 가는 선으로 바뀌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T라고 하는 옵션을 눌러서 ANSI 31을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해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RAY라는 명령어로 이 선의 끝점을 먼저 따서 올려주시고, 이 리브가 갖고 있는 두께 치수를 보면 옵셋 11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먼저 간격을 띄워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의 위치를 자르게 됩니다. 여기도 TR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기 안쪽을 잘라주시고,
지금 이 선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와 같이 형상을 자른 후 대칭, 미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을 먼저 바깥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선을 먼저 지우시고 이 선의 종류는 또 외형선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이 양쪽 끝에 만들어지면 ARRAYC 어레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보시면 원형 패턴으로 돌릴 텐데 누구를 이 리브가 들어가 있는 선을 먼저 선택하시고 중심이 되는 위치는 이 원의 중심 4개를 만들게 될 텐데 OK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선은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리브의 형상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하는 걸 그려볼 텐데 화면에 보시면 라인으로 빈 공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F8번을 끈 상태에서 직각 오스냅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각 오스냅을 찾고 나면 이 리브가 갖고 있는 두께 치수는 이미 11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옵셋 11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간격 띄우고 라인으로 끝선과 끝선을 닫아주시고 필렛 R3 트림 노트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모서리를 이와 같이 형상을 바꿔줍니다. 그럼 tr 명령어를 이용해서 필요없는 선을 제거를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은 가는 선으로 선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도시 단면도는 물체의 내부가 있을 때는 가는 선, 외부에다 표현했을 때는 외형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하고 해칭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이 해당하는 부위의 형상을 누르게 되면 해칭의 방향이 이 리브에 들어가 있는 선과 평행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들어가 있는 이때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는 각도를 주어서 이 선과 평행이 되지 않도록 형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끝선을 닫아서 없애버리시면 지금과 같이 형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끝나게 되고 선의 종류를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사 자립하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치수를 먼저 작업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형상으로 2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 그 다음 이 도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치수가 되는 부분이 2, 전체 높이 치수가 되는 부분이 16이라고 하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dim 에디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new 숫자 0 앞에 %%c를 붙여서 파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파이 기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개수가 지금 도면에서 보면 4개의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에 대한 표현은 작은 원의 지름을 갖고 있는 곳에 4 빼기 파이 9에서 각 이 개수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쪽에 파져 있는 치수를 보시게 되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치수를 먼저 뽑고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큰 지름의 치수를 뽑으면 이와 같이 기입을 할 수가 있고 작업상으로 봤을 때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 치수를 먼저 작업을 할 것이고 뒤에 이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깊이 치수를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하고 종전하고 똑같이 dim 에디터 %%c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파이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 상단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면 우선 키움 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키움 치수를 먼저 넣어 주시고, 이때 중심선이 연장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중심선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심선이 연장이 안 돼 있어서 LEN, DE 3만큼만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 다음 치수로 여기서부터 이 선을 뽑은 중간점의 위치로 이렇게 치수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치수에 보면 T2의 치수를 봤을 때 여기에 4 곱하기 13이라고 하는 치수의 이 공차값을 보면 플러스 0.1에 0이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ED 치수를 선택하시고 숫자 뒤에 커서가 오게 한 후 플러스 0.1 꺽쇠 한 칸 띄고 0 범위 지정 글자 크기 2.24 글자 색상 빨간색 A분의 B 스택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이와 같이 공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할 수 있고, 여기는 X라고 하는 명령으로 깨고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우고 4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에 허용차는 JS9라고 하는 허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자 J, 대문자 S, 숫자 9를 입력해서 키가 들어가는 부분에 치수를 이와 같이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위에서 선을 따지 않고 이 선을 이렇게 반대편에 미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여기도 공간을 조금 이렇게 멀리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딤 에디터 New %C 입력하시고 이 세 개에 대한 치수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이 작업이 되는데,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dim sp dim spac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해당하는 선, 해당하는 치수선을 선택하시고 이 해당하는 치수선들의 거리값은 8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가지런하게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선의 위치가 명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X로 이 선을 깨시고 이곳에 들어가야 될 공차는 구멍에 대한 공차이기 때문에 대문자 H7을 넣어서 끼워 맞춘 공차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높이 치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높이 치수를 넣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리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6만큼 떨어져 있다는 표시를 먼저 해주고, 여기에 각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이렇게 53도가 들어가 있다는 표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치수도 보시면 우리는 리너라고 되어 있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선의 끝점과 선의 끝점의 치수를 기입하고 나면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이 형상의 치수가 나타나는데, 이때 옵션 중에 로테이트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R 엔터. 치수의 방향을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치수 기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경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에서 여기 높이값, 바닥에서 여기 높이값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치수가 기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에 들어가서 치수를 보시게 되면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의 치수가 먼저 하나가 들어가고 전체의 길이가 되는 부위의 치수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체 길이 치수가 정면도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합 단면에 의해서 얘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치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했고, 키움이 들어가는 자리 표시를 했고,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이 반지름 치수가 이와 같다라고 해서 R14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치수는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또 전체 길이가 갖고 있는 치수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입하고 나면 지금 이 치수는 정확한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을 X로 깨고 치수가 들어가 있는 80이라고 하는 치수로 변경을 하고, 이 선의 치수는 108이라고 하는 치수로 변경을 하고, 치수 문자의 위치는 중심선 상의 위에 이렇게 중심선 상의 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끝단이 서로 같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의로 선을 긋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자른 후에 이 선을 지우신다면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선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R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dim 브레이크라고 하는 기능으로 끊을 수는 있지만 지금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와 단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벨트 전동장치 모델링 중 본체 모델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